지난 4월 16일 날 안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신 문재인 후보께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생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니까 집회를 그만둘 수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 끝나고 이야기하다 했다고 그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그만둘 수 없느냐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직접 이야기한 그 사람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4월 16일 날 안산에서 문 후보님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겨올 적에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마디 그 상황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저희상 부정경선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선거를 끝나고 이야기하시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 후보님 들어오신 입구에서 제가 그렇게 외쳤고 말씀을 드렸지만 끝내 말씀하시는 건 부정경선 의혹에서 나는 모른다, 해명할 게 없고 일단 선거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 집회만은 접어달라고 요청을 하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4월 16일 날 안산에서 세월호 3주기 때 그때 상황 맞나요?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우리 후보님께서 저 앞으로 지나가도 제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분들의 지금 부정경선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경선 부정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선거 끝나고 이야기를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 집회를 접어주는 선거 기간이니까 접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니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 말씀하셨던 문재인 후보님,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지만 그때 말씀하신 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 후보님께서 그 말씀을 뒤집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당원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도 얼굴도 안 마주치고 눈도 안 마주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경선 부정 의혹 피하지 마시고 해결하십시오. 그것만이 문재인 후보님께서 살 길입니다. 국민이 찍어주는 재산이고요. 다시 한번 부정경선 의혹 해명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공개 검증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저한테 집회 접어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안 접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소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문재인 후보님께서 그 상황을 한번 이 집회를 관여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을 고소하겠다라고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거는 고소를 한다 해도 어차피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소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맞벌 작전 놓겠습니다. 하십시오. 저희들이 부정경선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소하신다면 저희들 맞벌 작전 쓰겠습니다.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문 후보님께서 고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부정경선 해명하라고 거기다 소리를 쳤고, 그 간지에서 경호원들이 막아섰고, 경호원들랑 몸싸움 과정에서 이 너희들이 하는 집회가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겠다고 변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소를 하시던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저는 바로 뒤로 돌아섰는데 문 후보님께서 그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지나쳐 가셨습니다.
그것에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고 저는 거기서 몸싸움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 후보님 갈 곳 없습니다. 해명하십시오. 저희들 고소하신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힘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그게 순리입니다. 네, 그때가 4월 16일 날 안산에서 세월호 3주기 행사할 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상황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또 말씀을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16일 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죠? 4월 16일 그 네. 안산 세월호 합동 분향소 주차장 들어온 입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있었고 거기에 변명하지도 않고 바로 그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한 우리들이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 기간이니까 접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듣지 않았고 저는 바로 뒤돌아섰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님께 다시 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갔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지없이 고소를 하신다면 하십시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 고생하고 있는 누구 하나 와서 해명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눈을 맞추지도 않고 바로 도망가시는 후보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공개 검증하시고 투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그게 문 후보님께서 사실길입니다. 국민이 믿는 길입니다. 해명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시는 우리 국회의원 그 당원들이 지나가면서 대표님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대표님이 누구냐고 했더니 우리 그 경상도 거제도 부신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 문 후보님도 제가 경남 거제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가요? 알고 있던가요? 문 후보님도 알고 계시고 예. 제가 천창룡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집회를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 동지님한테는 거짓말로서 공갈 협박, 쉽게 말해서 공갈 협박을 좀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집회를 멈추지 않으면은 고소를 한다고. 어디에 고소를 한다 했습니까? 우리 집회 단체들을 대표님과 그 당원들을 전부 다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어느 경찰서 고소한다고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그거는 마포소에다 마포경찰서에다 고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포소에다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 후보님께서 마포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을 고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네. 선거 기간에 자기를 그렇게 매도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정 경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집회를 멈추지 않으면은 저희들 고소를 한다. 마포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 자리에. 많이 계셨습니다. 공개적인 거기에 뭐 기자분들도 계셨다 했는데 기자분들 들어오시면 TV조선하고 YTN하고 연합뉴스 다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는 가운데 그런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혹시 기사에 나온 거나 뭐 이런 거 안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이 세월호 3주기 안산에서 추모 행사할 때 문 후보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보시는 이 부산에서 올라오신 김모 동지가 해명을 부정경선 해명을 요구를 하니까 제가 목이 좀 신감기로 목소리까지도 좀 그런 잠겨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부정경선에 대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 후보님께 해명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공갈 협박조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희들이 영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를 그만두지 않으면은 마포경찰서에 우리를 고소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가요?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기자들이 있었는데도 지금 아무런 언론 보도도 없고 아무런 그런 상황이네요. 언론도 믿을 수가 없고 정치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또한 저 또한 정치인을 또한 믿을 수 없고 지금 요즘 언론사도 예. 계속 공개적으로 계속 비난을 하는 통에 그 언론 또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되풀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언론조차 믿고 정치인들 또한 이 문재인 대표님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대표님이 아무런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바꾸는데 불구하고도 정치인들이 그 말 바꾸게 하는데도 예. 그 말을 해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문화부님 하시는 대로 예. 나아가고만 있었습니다. 예. 정치인들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믿지 마십시오. 언론도 믿지 마십시오. 언론 플레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공갈 협박인데도 기자들이 그걸 찍어가는데 불구하고 그걸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 또한 언론사들이 그거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건 완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묵살시키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한마디 하시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정치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해명하시고 정치가에서 떠나십시오. 거짓말 계속한다면 떠나십시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정치인분들 떠나십시오. 그냥 여의도 떠나주는 게 도리인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쟁을 강화문에서부터 함께 투쟁한 김모 동지님이시고요. 이 동지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촛불 집회 거의 처음부터 함께 투쟁을 한 동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투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산에서 또 세월호 거기 쪽에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세월호 3주기 때 4월 16일 안산에서 일어난 직접 문 후보님께 말씀을 드린 그런 부정 경선 해명 요구를 묵살을 하고 오히려 저희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한다고 공갈 협박을 하셨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소를 하면은 고소를 하는 대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우리 좀 전에 말씀했는데 김동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는 이 앞에서 몇 번을 부딪혔는데도 눈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말씀하셨지만 엊그저께 금요일날 오후 한 5시 넘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나올 때 앞에서 거기 사람들하고 바로 몇 미터 앞에서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나올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몇 분 동안 외쳤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차를 타고 고개를 숙이면서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